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문법 실전 문제 중국편 제17장 일치와 화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치와 화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치. 첫 번째 알아볼 일치는요. 자, 주어와 동사의 일치입니다. 자,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무엇이냐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I 같은 경우 am, you 같은 경우는 are, she 같은 경우는 is 이런 식으로 인칭이 수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럼 복수에는 are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칭의 수와 그러니까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하는데 이렇게 주어의 수와 인칭에 맞게 형태가 변하는 것 그런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주어와 동사의 일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I am a Korean scholar studying philosophy 그 다음에 she is a Korean scholar 그 다음에 they are Korean scholars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I am, she is, they are 이런 식으로 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의해야 할 수의 일치는 무엇이냐? 자, 뭐냐면요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디에다 일치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뭐 주어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혼동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and B입니다. A와 B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쉬우시죠? A와 B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수 취급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David and Jane work. 자, David and Jane.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이잖아요. 그죠? they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ork를 쓰는 거죠. worse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every each 같은 경우. every each는 저희가 앞에서 했었죠? 어떻다 그랬습니까? 항상 단수 취급한다. 특히 every 같은 경우는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항상 단수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very boy and girl in this class 이 반의 모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은 is good at math 모두 수학을 잘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 every boy and girl 해서 boy and girl 써있죠? 하지만 every가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every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본 A and B가 쓰였지만 is가 되는 겁니다. 단수 취급하는 것에요. 이 점 유의하시고요. H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or B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A나 B가 되는 거죠. A나 B. 그러니까 A나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동사와 가까이 있는 B에다가 B의 인칭과 수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you or Tom이 가까이 있죠. So Tom has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 경우는요. 자, either A or B는 어때요? 의미가 A나 B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는요. A나 B 둘 다 아닌 거예요. 그죠? A도 B도 아닌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모두 다 B에다가 인칭과 수를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not only A but also B. 자, A뿐만 아니라 B 역시라는 문장이었죠. 이거는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뿐만 아니라 B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는 어디에? 동사를 B에다가 일치를 시킵니다. A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B도에도 초점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에다 일치를 시키세요. 그래서 not only you but also he 어디에 일치시키죠? B에 일치를 시켰죠. 그래서 he is going to the park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he에 맞춘 겁니다. B에 맞춘 거세요. 자, as well as 같은 경우는 you에다가 일치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예문을 보시면 he as well as you 써있죠. 하지만 여기는 뭐 A뿐만 아니라 B도 되기 때문에 B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e에다가 일치를 시켜서 he is going to the party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no one 같은 경우는요.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So no one knows the answer. 이런 식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must help 등은 어때요? 자, 뒤에 어떤 것이 올 수가 있죠? 뭐 복수가 올 수도 있고요. 단수가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어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단수와 복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half of the apples. 자, 이 사과들 중에 반입니다. 그것이 썩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lf of the apple. 이 사과의 반쪽이 썩은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apples에서 지금 복수라 써있죠. 그럼 복수의 사과, 여러 가지 사과 중에 반이기 때문에 역시 복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R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the apple. 하나죠? 뭐 하나의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수를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s로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단수와 복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apple로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water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래 불가사 명사니까 단수로 취급하겠죠? 그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해야 할 지금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틀린 부분을 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두 번째, 시제의 일치입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킨 거였죠? 이번엔 시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복문. 그러니까는 두 문장이 연결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복문에서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주절의 동사가 현재 완료, 미래인 경우, 이때는 종속절의 동사는 제한이 없어요. 왜?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의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과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현재 완료에서도 현재 시제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는 그러니까 미래의 시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선 초점을 둘 거는 현재에서는 뭐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걸 기본 가정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y know that 자, 그들은 대디를 알아요. 뭐를? He lived in Japan. 그가 재팬에서 살았다는 것을 쓸 수 있고요. 그죠? 쓸 수 있죠? 예전에 살았다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그리고 have known. 그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왔다. 쭉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알아온 거예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가 살고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자, 지금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그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종속절의 동사가 제한이 없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주절의 동사가 현재 완료, 미래인 경우 이때는 동사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요. 주절의 동사 과거일 경우입니다. 과거이면은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나 그 이전 과거 완료가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쉬우세요. It was so cold. 자, 너무 추워서 they could not go on a picnic. 그들은 소풍을 갈 수 없었다. 자, 어디가 주절입니까? It was so cold가 지금 주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현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기가 과거이고 여기가 과거일 때 여기 현재를 쓰면 어떻게 돼요? They cannot go on a picnic. 어떻게 되죠? 너무 추워서 옛날에 너무 추워서 지금 갈 수 없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동사는 항상 과거나 그 이전 과거 완료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에서는 다 되고 과거는 과거나 그 과거 이전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제 일치가 예외가 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이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은 언제나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자, 뭐냐면 내가 매일 교회에 가요. 이런 사실이나 습관 같은 것은 지금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항상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현재 쓸 수 있는 경우 보편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이때 역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왜?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보시면 they learn. 자, 그들은 예를 배웠어요. 뭐? Light travels faster than sound. 빛이 소리보다 빨리 간다는 것. 그러니까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도 현재 시제를 쓰는데 뭐냐면요. 저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when과 if가 있었죠. 이러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가 쓰인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when he comes back, I will tell him about it. 자, 그가 돌아오면은 나는 그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가 돌아오는 건 뭐야? 그가 돌아온 것도 미래죠. 하지만 여기서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 겁니다. 자, 이 부분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시제 쓰는 경우예요. 언제나 과거 시제를 씁니다. 언제냐?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자,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그 과거,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I know, 나는 알아요. 뭐를? That Shakespeare was born in 1564.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났었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구문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지난 강에서 배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시제 일치가 거의 되지 않았죠? 지금 예를 보시면 I wish it would not rain. 자, 비가 오지 않을 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과거 시제가 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치가 주절이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 오는 거 괜찮지라고 생각되시는데, 근데 이거 이외에 가정법 구분에는 시제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구분을 시제 일치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여러 공식처럼 보셨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가정법 구분에서는 시제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잦으니까 시제 일치를 제외시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시간상의 내용이 비교되는 비교 구문이에요. 뭐냐면 오늘이 어제보다 더 따뜻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럼 it was warmer today than it was yesterday. 이해되시죠? 자, 시간 자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절과 주절과 꼭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 자, 지금 몇 가지입니까? 현재나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 현재 시제, 보편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현재 시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미래 대신 현재 시제,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과거 시제, 그다음에 가정법 구문은 제외, 그다음에 시간상 비교가 되는 구문은 제외. 이해되시죠? 이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화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화법이 뭐냐? 말하는 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이나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법을 저희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직접 화법. 직접 화법 뭐? 직접 전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자신이나 타인이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용부호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동화책 같은 거 보시면 그는 말했다 이리 오너라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오는 것들 따옴표해서 인용부호를 써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은 아까 제가 말 이리 오너라 이런 거죠. 이러한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은 독립된 문장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인용부호를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인용된 그 문장 앞에 컴마를 찍어서 전달하는 말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시면 he said 하고 컴마 하시고 인용부호 쓰고 있죠. 그래서 you have to account for your absent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요 점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 간접화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과 취지에 맞추어서 그 말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리 오라고 내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이 전체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하거나 뭐 컴마를 사용하거나 인용보호를 사용하는 일 없습니다. 또 인용보호가 없기 때문에 전달하는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의 일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e said that I had to account for my absence 이렇게 쓰인 거죠. 아까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he said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인용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 대하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have to였는데 시제 일치 시켜줘야 되니까 과거에서는 현재 올 수 없는 거 주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had to account for my absence로 바뀌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바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전환의 일반 법칙 첫 번째, 필요한 경우에 전달 조동사를 바꿔요. 전달 동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인용보를 없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용보를 없애고 뭐가 간다 그랬습니까? 두 문장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흔히 대에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피전달자의 인칭 대명사를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바꾸는 거죠. 아까 뭐였어요? 제가 your absent 했는데 my absent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명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제를 일치시켰죠? 시제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 시제를 일치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의할 부분이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구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이 여기로 와라고 했지만은 지금 얘기할 땐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로 오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예문 보도록 할게요. He said, 그는 말했어요. I will be the winner of this year for you. 난 너를 위해서 올해의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달 동사를 바꿉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he said 크게 바꿀 필요 없어요. 그래서 he said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인용부호 없애집니다. 그리고 that 쓴 거죠. 지금 이 번호는 제가 여기 1, 2, 3, 4, 5 쓴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쓴 거세요. 그래서 그는 that을 썼어요. 그는 that을 썼어요. 지금 인용부호 없애고 정속 접속사 that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피전담을 인칭 대명사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자, 내가 위너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그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는 그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아까는 너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for me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구를 적당히 바꾼다 그랬죠? 아까 뭐랬어요? 올해의
올해에 될 거라고 그때 말한 거야. 그럼 뭐야? 그 해에 위너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겠죠? 그래서 this year, that year로 바뀝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시제를 일치시킨다. 자, 과거에 내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시제 일치시켜서 앞에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에서 would be the winner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5단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변화는 시간, 장소의 부사와 지시대명사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문의 화법 전환입니다. 자, 의문문은 뭐예요? 너 해줄래? 이런 식으로 하는 묻는 문장이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간접화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say to는 ask로 바꿉니다. 아까 전에 전달 동사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물어본 거니까 say to를 ask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ask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인용부호 없애고 아까 뭘 썼습니까? 일반 의문문이요. 일반 문장이었기 때문에 평서문이었죠? 그래서 that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뭐뭐인지 아닌지 물은 거야. 그래서 if나 whether를 넣어서 접속사를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나 whether 다음에 오는 문장은 어떻게 되었었죠? 간접 의문문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문장 어순에 맞게 주어 동사 평서문 어순으로 오는 거죠. 자, 그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 변환 방법은 나머지와 같습니다. 뭐 시제를 일치시킨다든지 부사나 부사구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인칭을 바꾼다든지 그 부분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she said to me 그냥 나에게 말했습니다. Did you visit your parents last night? 지난밤에 너의 부모님 방문했었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she said to를 어떻게 ask로 바꿔줍니다. 근데 과거 시제였으니까 asked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asked me. 자, 그 다음에 인용부 없앱니다. 그 다음에 적부사 뭐 쓴다 그랬죠? if나 whether. 여기서 if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는 거였죠? 평소문 어순으로 오는 거죠? 주어 동사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did you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 오겠냐고 나한테 말한 거니까 내가 방문했냐고 물은 거겠죠. 그래서 I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my parents로 바뀌었어요. 왜? Your parents가 my parents잖아요. 그죠? 나한테 물었을 때 너의 부모님 했으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할 때는 나의 부모님이라고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y parents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동사 어떻게 됐어요? Did you visit? 자, 과거에 물었을 때 방문했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게 과거이면 어떻게 되죠? 말은 과거면 그 이전에 방문했었냐고 물었다라고 되는 거죠. 한 시제가 앞서게 되겠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d visited my parents 하고 자, last night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물을 때 지난밤이었으니까 과거 시제로 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날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night before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바뀐다. 간접화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건 다 동일하시고요. 뭐 인용부호를 없애고 if나 whether 쓰는 게 아니라 의문사를 접속사로 활용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예전에 그 간접 의문문 했던 기억나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he asked me, she said to me. 자, said to ask로 바꿨죠? 그 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거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라고 물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how long? 자, 지금 접속사로서 뭘 쓴다? 의문사를 쓴다. 지금 같은 경우는 how long, how가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how long 쓰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it took to get there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시제 일치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6번째 명령문의 화법적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명령문도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 전달 동사를 어떻게 바꾼다? ask, tell, beg, order, bid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일반적인 명령문은 tell을 쓰고 그 다음에 명령은 order나 command를 쓰고 충고는 advise, 부탁은 ask back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시고요. 자, 이런 동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인용 부분이 명령문이에요. 그죠? 이리 와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to 부정사를 이용을 한다. 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she said to me, 자, said to를 지금 tol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해서 어떻게 오라고 와서 보라고 나를 내일 와서 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come and see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to 부정사를 바꿔준다는 거죠. to come and see. 자, 나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녀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녀가 나한테 나를 보러 오라고 얘기했었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녀를 보러 오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her로 바뀌고 tomorrow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말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전날이 되겠죠.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래서 the next day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she told me to come and see her the next day로 바뀌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평서문에서 이제 합법 전환했던 거 있죠? 그 부분을 기본 맥락으로 해서 조금씩 바뀌는 거세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탄탄하게 하고 계시면은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부정 명령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전에 투부정사 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하시죠?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다 그냥 낫을 붙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Father said to me, don't go out after dark 같은 경우는 Father told me to go out after dark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을 하는 거니까 not to go out after dark로 바뀌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화법까지 다 알아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